얼마 전에 인터넷에 질문이 왔는데 우리 아이 공부 좀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어가지고 오늘 이제 그걸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겸사겸사 한번 좀 해볼게요. 이제 좀 있으면 몇 달 안 있으면 이제 수능도 봐야 되잖아, 그죠? 이제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뭐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근데 이 병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창세기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다른 죄가 아니고 먹어서 죄를 지었어요. 그죠? 위장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환자들이 아주 심각한 환자분들이 오면은 뭐 암이 어떻다 아무리 어디가 아파도 다른 거 안 물어요. 소화 잘 됩니까? 물어요. 치매가 돼도 소화 잘 됩니까? 묻고 암이라도 소화 잘 됩니까? 묻고 관절염도 소화 잘 됩니까? 물어요. 한의학에서 제일 먼저 맥을 짚으면 위맥을 짚어요. 위장을. 왜 그런가 하면은 유방암이 와도 소화 잘 됩니까? 물어요. 우리가 그 한의학에서는 위장맥 다음에 경락을 제일 중시합니다. 근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인체의 모든 경락의 중심은 위장이에요. 그래서 이 위경락이 위장에서 유두로, 그 다음에 갑상선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입으로 해서 눈으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전체가 다 위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뇌도 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가 막히면 뇌가 막힌다. 그래서 결국은 병과의 전쟁에서 제일 핵심은 뭐 적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소화기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쟁투여가 있는데 그것은 식욕과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타를 치잖아요. 기타를 치면은 그냥 합판으로 이렇게 울림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무슨 통이라 그런지 압니까? 그걸 우리가 공명통이라 그래요. 그 울림통이 있어야 소리가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락 속에는 호르몬이 흐르는 관, 또 에너지의 전자가 흐르는 관, 조직을 재생하는 줄기세포가 흐르는 관이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모든 기를 주는 핵심적인 타워가 위장입니다. 그래서 이 위장에서 기를 주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 수면 중이에요. 수면 중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뭐 약국에 가면 원비디 마신다, 뭐 우루사 먹는다, 바카스 먹는다. 카페인이 들어가지고 자극적이고 흥분되지. 우리가 아주 피곤할 때 잠자고 나면 풀려요. 그죠? 수면보다 더 좋은 회복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위장이라는 것은 낮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게 돼 있지만요. 해가 서산에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사이클이 바뀌어가지고 위에 음식이 차 있으면 안 돼요. 뭐 요즘 그 한 8시 해가 진다고 합시다. 위장에 보통 음식이 6시간 머물러요. 그러면 2시 전에 식사가 끝나줘야 돼요. 그래서 제일 핵심이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어라. 제가 이거 30년 했어요. 인기가 제일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른 거는 맘 놓고 먹고 약을 먹으라 그러는데
이건 저녁을 굶게 하니까. 왜요? 저녁을 먹으면 경락이 다 막혀요. 신장 경락이 제일 먼저 막혀요. 하늘의 길을 받는 게 신장이고 근본적인 길을, 또 음식의 길을 주는 것이 위장인데 이것이 직결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가서 누구라도 저녁 좀 잘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어때요? 막혀가지고 대부분 부어버리잖아요. 신장병 환자들이 안 부습니까? 그래서 이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뭐 애들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뭘 자꾸 먹이려고 하지 말고, 고3 수험생 둔 엄마들이 애들이 학교에서 오면 저녁 늦게까지 12시까지 공부할 때 그때 그냥 둬요? 뭐 갖다 줘요? 그 사랑한다는 그 전제하에 자꾸 뭘 줘요? 사실은 가장 잔인한 친절을 베풀면서도 나는 사랑한다. 이게 원칙이 없는 사랑은 방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아드님이 그 예를 들어가지고 혈장액이 그 뭡니까? 알부민인데 그것이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장액이 그냥 생명력이 없다 보니까 에너지 대사가 안 돼가지고 자꾸 부어 들어가요. 그런 영향이 되면은 자꾸 뭘 잘해주려고 합니다. 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자꾸 빠져나가니까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일단은 그 병은 위장이 탈이 나서 오는 병은 세상에 약이 없어요. 옛날에 재상을 고치는 약이 없다 그러듯이 이거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핵심이 어떤 경우든 위장이 스스로 회복되게 기회를 줘야 돼요. 위장은 기회만 주면 빠르면 8시간 내에도 환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은 한 7시쯤, 7시나 6시 반, 점심은 뭐 1시나 이쯤 돼서 잘 주고 그 이후에는 물 외에는 주지 마세요. 제가 그랬죠. 콧구멍도 쉬어야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감기가 걸리면요. 코가 칙칙한 거 느낍니까? 2개가 다 막혀요. 꼭 하나만 막혀요. 꼭 하나만 막혀요. 이쪽이 칙칙할 때 이게 좀 트여 있고 좀 있다 보면 이쪽이 또 칙칙하면 이쪽이 좀 트이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코에 냄새를 맡는 후각신경이 아주 섬세하고 예민해가지고 2개가 똑같이 계속 열려 있으면 하루 정도 계속 열려 있으면요. 이 냄새 맡는 후각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영구적으로 우리는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다 보니까 콧구멍도 교대로 일을 합니다. 이쪽이 일이 열리면 이쪽은 구가 열리고 이쪽이 일이 열리면 이쪽이 구가 열리는 걸 1대9 비율로 2시간에서 4시간 사이로 교대로 일을 해요. 다시 말하면 콧구멍도 쉬어야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낮에 일하면 밤에 쉬잖아요. 위장도 뭘 해야 될까요? 쉬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위장을 너무너무 옥석하거든요. 생명 에너지가 음식의 기운이 소장, 대장, 신장, 췌장, 이 위장에서 모든 생명 에너지의 기가 흐르는 통로가 시작이 되는데 저녁을 먹으면 기가 막혀버려요. 침 아무리 나보세요. 어떤 마사지를 하고 무엇을 해도 저녁을 먹는 데는 백약이 무효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한번 빠딱하고 치우는 이유가 위장에 음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 속담에는 그러잖아요. 아침은 하늘의 식사고 점심은 인간의 식사고 저녁은 귀신의 몫이다. 우리 자다 일나 제사 지내고 제사밥 늦게 먹고 속 편한 경우 있습니까? 먹고 나면 막 아침에 입쓰고 붓고 밤새도록 개꿈에 시달리고 길을 다 막아버리니까. 제가 그래요. 무슨 병이 걸려오면은 이거 얼마 만에 효과 납니까? 하루만 해보세요.
침을 맞아서 기를 뚫는 것보다도 하루 저녁 한 끼를 굶었을 때 기가 뚫리는 것이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뚫혀버리니까. 제일 잘 놓는 침이 위장 비우는 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욕과의 전쟁만 이길 수 있는 방편을 찾는다면은 사실은 병의 해법은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없다. 이제 여기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제일 문제가 뭐 건강에 뭐가 좋은 게 아니고 뭐가 문제일까요? 치매예요, 치매. 치매는 위가 막혀서 오는 거거든. 속된 말로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벼룩박에 뭐 안 칠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조심해야 돼요. 기가 흐르지 않으면 혈이 흐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피만 생각하는데 전기가 가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듯이 전자라는 에너지가 흐르는 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피도 흐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뇌경색으로 혈관이 막혔다. 아니요. 기가 먼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고 혈이 막히는 게니까. 그래서 집에 아드님이 제가 봐도 음식을 가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녁 굶는 겁니다. 세계에서요. 가장 정직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소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 국가는 뭐 환자 치료하는데 환자 뭐 억지로 사기칠 일이 없잖아요. 돈 많이 받을 일이 없어요. 왜요? 의사가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냥 월급 받기 때문에 뭐 환자인데 내가 뭐 비싼 거 준다고 나한테 비싼 거 돈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소련 시민들은 사회주의 국가지만은 그 지역에서 조금 특별히 좀 공원이 있으면은 그 모스크바 인근에 뭐 100평, 50평, 30평 이런 조그마한 땅을 무상으로 분배를 해줘요. 이 사람들은 금요일 되면요. 농사기구 준비해가지고 그 조그만 땅으로 가서 아주 조그만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농사 짓고 재배하다가 금요일 가죠. 금, 토, 일, 월요일 아침에 와요. 한 주일에 반은 뭐 합니까? 가서 농사 짓고 열심히 하고 도시에 들어와요. 그런데요. 소련 속담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친구하고 나눠 먹고 저녁은 원수한테 줘라. 우리 선생님 돈 띄어본 적 있어요? 내 돈 띄먹고 간 놈, 그 돈 막 억울해가지고 머릿속에 감옥에 가다 놓고 막 쥐받고 하면 내 마음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게 저녁 식사예요. 근데 내 돈 띄먹고 간 나쁜 사람에게 줘야 될 저녁 식사를 왜 내가 먹고 내가 죽냐 이 말이에요. 그죠? 아침은 잘 먹고 점심은 친구하고 나눠 먹으면 좀 덜 먹고 저녁은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한테 줘라. 근데 우리는 제일 사랑한다는 자식들에게 다 하죠.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생각에 좋은 삶의 스타일과 몸이 원하는 삶의 스타일은 전혀 별개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에 좋다고 한 것은 몸에도 좋을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건강이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가 막혀서 에너지가 흐르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심리적 불안, 짜증, 의심, 불신. 괜히 사람만 봐도 이게 의심부터 가요. 그 다음에 뭐가 언제 압니까? 조금 심해지면은 우울증 와버려요. 잠 못 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도시에 나가서 비즈니스 사업하면 다 언제 만납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생일 잔치를 하든 뭘 하면 다 언제 먹었어요?
아침에 먹었는데 요즘은 결혼식도 다 저녁에 해요. 뭐 사업자 만나도 다 저녁에 만나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죽기로 작정하고 모이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더 오래 버티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여기 이제 고객들이 우리 저기 필리핀에서 오신 저 자매님 매로 뭐 전화 한번 하고 그냥 잘 사셨어요. 근데 오늘 왔는데 보니까 본인이 배도 이만큼 불렀던 게 빠져버리고 매일 뭐 속청인가 먹고 위장이 소화돼야 되는데 그것도 괜찮고 시력도 0.6인 게 1.0으로 올라가 버리고 해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해서 병 났을까요? 저녁 굶어가지고 경락이 뚫혀서 병 고친 거예요. 세상에서 이 한국에서 침 제일 잘 놓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구담 선생. 김남수옹이지요. 그분에게 침 맞는 것보다도 저녁 굶는 것이 훨씬 더 경락 뚫는데 뭐예요? 최고예요. 이거는 손도 하나 안 대고 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프든 제가 계속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면 저 양반은 저녁 굶게 하는데 뭐 어디 환장 걸렸나 할 정도로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경락을 뚫지 않으면 피가 흐르는 것이 막히고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이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집을 질 때요. 기초가 안 된데 아무리 잘 지어봐야 그 집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기관 위장을 뭐라 하는가 하면 인간 기계의 토대고 생명의 기초라 그래요. 살고 죽는 거는 위장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명심해도 치매 문제, 아이들 공부 잘하는 문제,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어릴 때 저녁 달라 그러면 돌로 다 쳐 죽였어요. 이미 싹시 노르다 그래서 다 쳐 죽였다고요. 대단하죠? 전 세계 노벨상의 32%를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든 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든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든 모든 조건에 의해서 맞춰주는 데 있어서 첫째 중요한 것이 저녁에 위를 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엄마들이 여성들이 많은데 이 생리 기능이 안 좋아서 병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녁을 먹어버리면 자궁의 기가 막혀버려요. 임신이 안 된다, 생리통이 온다. 저녁을 굶어버리면요. 배가 따뜻해지면서 그게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뭐 금방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뭘 이제 먹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위장, 우리가 말하는 이 위장은 그냥 위장인가? 생명의 주인인가? 이건데요. 모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팔다리도 없고 이런 최소 단위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최소 단위의 생명체라도 뭐는 가지고 있는가 하면 소화기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박테리아도 소화기관은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먹는 것도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요즘은 채소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굉장히 비싸요. 막 채소값이 비싸다 그러면 그거 더 좋은 거 더 먹으려고 하거든요. 거기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소화기관에는 채소 소화기 전혀 없어요. 0%예요. 0%. 특히 질소가 많은 생채소를 먹으면 썩어가지고 방구 냄새 구리고 독소가 많이 생겨요. 배에서 가스 찬다 이러면 생채소 끊으면 해결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 힘든 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삼겹살 좀 먹자, 고기 먹자 이러는데 단백질 소화액은 탄수화물 소화액의 한 10분의 1?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 몸의 모든 조직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단백질의 원료는 단백질이 아니고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의 원료가 단백질이면 소고 양이고 코끼리고 다 단백질을 먹어야 돼요. 식물 속에 있는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요. 우리 몸 안에는 스스로 만드는 아미노산이 있고 만들지 못하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스스로 만드는 아미노산은 비필수 아미노산이고 꼭 만들지 못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은 필수 아미노산이라 그래요. 그거는 곡식에 다 들어있어요. 뽕잎에도 아미노산이 있을까요? 누에는 뭐만 먹고 삽니까? 누에는 오직 뽕잎만 먹고 살아요. 그런데 뽕잎만 먹고 사는 누에가 꼬치를 만들었을 때 그걸 풀면은 실이 1600m입니다. 그 실크가 꼬치로 만든 거지, 그지요? 누에 뽕잎을 먹어서. 근데 그걸 태우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압니까? 고소한 단백질 냄새가 나요. 단백질을 안 먹어도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곡식에는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백질을 먹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단백질 소화액이 거의 없다 보니까 썩어버려요. 생선이나 고기가 시체가 썩을 때처럼 썩어버려요. 결국 우리가 육식을 한다는 것은 시체들을 먹는 거예요. 왜? 그 시체를 갖다가 소화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시체라는 의미는 뭡니까? 들어가서 썩는다고 할 때 시체라고 하거든. 우리가 최소한 식탁 위에다 시체를 올려놓고 맛있다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혀는 내 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맛이 좋으면 이것은 좋은 거라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유, 여러분 우유 좋다고 많이 먹습니까? 혹시 젖먹이 아이들을 갖다가 우유 먹는 애들을 보면 우유 먹다가 토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냄새가 어때요? 막 썩는 데가 나요. 왜요? 우유가 단백질인데 소화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렇다고 막 단백질 좋다고 콩 많이 먹게 하지요. 콩 볶아 먹고 옛날에 뭐 많이 꼈어요? 방구 많이 안 나옵니까? 콩 볶아가지고 갈아가지고 밥 이래 주먹밥 뭉쳐 먹으면 먹을 때는 고소한데 먹고 나면 생목 오르고 불편하잖아요.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단백질 소화액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콩은 얼리면은 단백질 억제 소화 효소가 파괴돼서 소화가 좀 잘 돼요. 우리가 볶은 곡식은 이제 그렇게 해서 넣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갖다가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단백질이 부패돼서 장에서 부패 가스로 인해서 점막이 손상되고 용종이 생기고 선종이 생겨서 대장암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잖아요. 그리고 대장은 폐와 그 임파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또 폐암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분들이 막 기침을 너무 한대요. 기침을. 그치지가 않아요. 그래요? 물어봐요. 혹시 변비 있는 거 아닙니까? 변비가 있다 그래요. 그럼 뭘 주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질경이 아시죠? 질경이.
그 차전 잡힙니다. 그걸 좀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하나 그냥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변을 쑥 보고 나면 기침이 딱 끝이에요. 우리가 쓰레기통에 시궁창에 그 썩는 것 같은 그 물질을 장에서 계속 섞인다 그러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대장은 발효실입니다. 우리가 대변을 봤을 때 손으로 주물러도 구수한 향이 날 정도가 돼야지 악취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바로 먹으면 가스가 거의 안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우유, 계란, 고기, 생선, 치즈, 이런 피자 등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꿔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생채소 끊고요. 우리가 건강식 하면 또 뭐 먹게 합니까? 집에 아들이 현미밥 안 먹습니까? 뭘 먹이세요? 예, 제가 이제 얘기 드린 건 우리는 세상에 병이 하나면 약이 1000가지, 10,000가지라 그래요. 그럼 병이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지폐를 확실히 알려면 위조 지폐를 많이 아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진짜 지폐를 확실히 아는 게 좋을까요? 진짜 지폐를 확실히 아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현미밥 먹게 하는데 현미밥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검정쌀 밥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대변이 어때요? 쌀이 그냥 나오고 이제 여름에 옥수수 쪄서 먹고 가도 그냥 나오고 건강이 좋다고 통깨 그냥 참깨 뿌려가지고 먹고 가봐도 그냥 나오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껍질들이 채소보다 더 딱딱한 섬유질이기 때문에 전혀 소화 안 된 상태로 그냥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씹어도 그 섬유질을 소화할 기능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삼키라는 건 아닙니다. 위장에 제일 좋은 약은 침을 따라갈 게 없어요. 특히 지금 그 알부민이 자꾸 이제 생어 나오는 이제 우리 아드님 같은 경우는 침이 잘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산소가 충분해야 돼요. 아마 입이 마르다 가면은 대부분 산소 부족이에요. 저희들 어릴 때는 뭐 거의 다 한대 수준으로 살다 보니까 콧물도 많이 나왔고 침이 나와서 여기 항상 입가에가 어떻게 됐어요? 뭐 늘 헐어 있었고 여기 옆에는 침 닦는 수건 늘 달고 학교 가고 이랬다고요. 요즘 애들 밀폐된 아파트에 사니까 산소 부족으로 나올 침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애들 입가에 상처 있는 애들 하나도 못 봐요. 요즘은 하도 입이 마르니까 봉이 김선다리 매로 물장사가 지금 대사입니까? 물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병 이름을 하나 지은 것이 병든 빌딩 증후군. 빌딩 안에 갇혀가지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부족한 데서 산소를 대신해서 물만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침을 충분히 잘 씹어서 삼킨다면은 그것이 이제 가장 좋은 약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이 시대의 영양소가 뭘까? 단백질 넘쳐서 문제예요. 지방도 넘쳐서 혈관이 막혀서 문제예요. 탄수화물 그것도 과잉돼서 문제예요. 비타민요? 이거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변에 막 비타민 냄새가 날 정도. 딱 하나 모자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광물입니다. 광물. 미네랄. 미네랄이 제일로 골고루 든 것이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90여 종의 필수 미네랄 중에서 86종이 바닷물에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흐르지 않고 생명력이 감소되어 버립니다. 호르몬 대사도 안 되고 에너지도 흐르지 않고. 그래서 모든 짐승은 소금을 안 주면 새끼를 못 낳아요. 사람도 하루만 소금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이 소금만 그냥 먹으면은 갈증이 심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칼륨이 많은 생채소는 안 먹더라도 익힌 채소나 말린 채소 이렇게 해서 요리해서 잘 먹으면은 갈증도 그렇게 나지 않고 염분 공급이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 옛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풀을 베서 논에 엮고 인분을 퍼버가지고 거름을 하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가면서 연탄재가 나왔죠. 연탄만큼 광물이 풍부한 게 없어요. 연탄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과거에 노아 홍수 때 그 울창한 산림들이 땅에 묻혀가지고 탄화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연탄이거든요. 그게 고대 수치입니다. 화원에 가면은 연탄 난로를 다 피워요. 그 이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연탄재가 안 들어가면 꽃이 이쁘지가 않아요. 그만큼 미네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겨울 되면은 1톤 차 가지고 원주 시내 가서 막 번거지 쓰고 연탄재 갖다가 밭에 넣어가지고 농사 지어보면요. 지가 와서 파먹은 자리가 색깔도 안 변해요. 아무리 장마가 와도. 맛과 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신토불이라 합니까? 뭔가 땅은 분리될 수가 없는데 지금 땅이 다 병들었어요. 병들었다는 말은 땅에서 뭐 건져 올릴 광물이 없는 거예요. 광물이. 그 광물이 음식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광물이 부족할 때 짐승들은 어떻게 살까 한번 보면요. 털이 있는 짐승은 광물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 금속이 얼마나 많은지 미네랄 검사, 너무 어떤 비정상적으로 많은 걸 찾아낼 때 우리가 중금속 검사한다 그래요. 중금속 검사할 때는 뭘 가지고 하는지 압니까? 머리털로 해요. 머리털로. 이 털이란 것이 광물입니다. 금속. 다른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 광물만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광물의 가장 기본적인 공급처는 운석입니다. 운석이 뭔지 알죠? 밤하늘에 보면 뭐 떨어져요? 별똥별 떨어지잖아요. 1년에 이 대기권 밖에서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양이 한 7만 8천 톤 됩니다. 그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불타버리고 이온 상태로 공기 중에 있던 것이 땅에 깔아앉아서 우리가 이제 그걸로 에너지를 이제 공급받고 있죠. 그래서 이 광물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광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광물이 가장 많이 든 것이 곡식의 현미 껍질 부분이다 보니까 현미밥을 먹게 한 거예요. 근데 현미 하루 종일 씹어봐야 그 세포질을 깨트려 가지고 미네랄이 못 빠져나와요. 이 미네랄은 섬유질이 타서 재가 돼야만 분리돼 나옵니다. 재가 돼야만 분리돼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재를 만들까 봤더니만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먹은 게 아니고 곡식을 쪄서 말려서 볶아서 먹는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고요. 주식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곡식 공장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집에 풀뽐내라고 이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볶은 곡식을 먹어가지고 우리 몸 안에 필요한 광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광물은 먹는 것만으로 공급되지 않았고요. 뭘로도 공급이 됐는가 하면은 씻는 것으로도 공급이 됐어요. 옛날에 비누가 없을 때 뭘로 씻었을까요? 성경에는 잿물로 씻었다고 나옵니다. 볏짚이나 콩깍지 태워가지고 그 재 있지요, 재. 재에다 물을 분 걸 우리가 이제 잿물이라고 합니다, 잿물. 잿물은 뭐 K2CO3라는 화학 구조를 가진 탄산칼륨이라는 이 잿물은 나무가 탔을 때 10% 정도 나와요. 숟가락 푼 물에다 콩기름 넣고 끓이면 나중에 찐득찐득하고 미끌미끌한 잿물 비누가 만들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잿물 비누를 쓸 때는 말입니다. 잿물로 씻을 때는 나무가 탄 재 속에 있는 광물을 같이 바르기 때문에 이 나무나 짚이나 콩깍지 속에 미네랄들이 피부로 흡수가 됐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잿물로 만든 비누나 잿물로 씻질 않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오늘 뭘로 씻습니까? 흔히 말하는 비누로 씻어요. 근데 그 비누는 수산화나트륨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잿물, 콩기름 섞어가지고 저어서 꽂힌 비누예요. 여기에 미네랄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먹는 것만으로 완벽하게 미네랄 흡수가 안 됐기 때문에 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잿물 비누를 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를 공급하는 통로로서 활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진흙 목욕하는 거 압니까? 하마도 그렇고 물속에 그 흙탕 물속에 들어가 있지, 그죠? 닭도 흙 목욕하는 거 아세요? 이 광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진흙벌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미네랄을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이 그래요. 여름에 제일 많이 먹는 보신탕이 개고기 말고 뭘 많이 먹어요, 사람들이? 추어탕. 추어탕 미꾸라지가 어디 삽니까? 진흙벌 속에서 하잖아요. 장어도 그렇고. 그거 먹으면 뭐 생긴다 그래요? 힘이 생긴다 그래요. 그게 뭐가 많으니까. 미네랄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털이 있는 짐승들은 달라요. 온몸에 털이 있다는 것은 적은 양을 섭취했을지라도 몸 안에 들어왔던 광물이 다 어디로 나갈까요? 털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 피부를 통해서 광물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털이 있는 짐승들은 추운 데서도 우리가 수철 보면 수치 광물 아닙니까?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쇠는 잡으면 차도 수천 잡으면 어때요? 따뜻하죠. 거기서 나오는 원적에서는 파장이 열을 주니까. 그래서 털이 많은 짐승들은 그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물론 공기층도 있지만 추운 지역에서도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개도 보면 여름하고 겨울이 털갈이해서 다를까요? 겨울에는 털이 더 많고 봄이 되고 더워지면 이제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잿물과 같이 우리 피부를 통해서 미네랄을 공급할 수 있는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나오는데 이제 지금도 시제품은 있어요. 스펙트럼 비누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비누를 이렇게 몸에 씻고 이렇게 문대고 한 3분, 5분, 뭐 6분 있다가 양치질하고 그렇게 해서 씻어내면은 그 사이에 잿물 속에 있던 광물 같은 광물이 어떻게 될까요? 몸속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성분은 이제 진흙이라든지 화산재라든지 뭐 광천수라든지 이런 속에 들어있던 광물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대개 호르몬 대사의 이상도 미네랄 부족이고 또 체력 저하, 면역력 저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광물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너무 화학적인 것을 많이 접하고 사잖아요. 뭐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 딸른 데서만도 나오는 화학 물질이 대단하겠죠. 그 분진이. 직접 우리가 몸에 대는 샴푸, 화장품, 치약, 비누 이런 여러 가지 또 세제 이런 데서 오는 화학적인 것이 직접 이렇게 몸에 닿으면은 해독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것들을 산소나 이런 것들과 결합시켜 가지고 완전히 무독하게 해서 배설하는 기관이 간입니다. 간. 간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장기죠. 1.4kg예요. 근데 간은 손톱을 자르거나 머리털을 자를 때처럼 신경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이에요. 그래서 술 아무리 마셔도 내가 뭐 간 아프다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간은 우리가 고기 한 저름을 먹었을 때 간에서 해독하지 못하면 청산가리보다 더 독한 독이 됩니다. 말 그대로 침묵의 장기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주고 있죠. 음식이 부패돼서 단백질이 부패돼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를 간에서 지속적으로 해주니까 우리가 정신 멀쩡하죠. 간 경화가 와가지고 암모니아 가스를 해독하지 못하면 그 가스에 취해가지고 살아있는 송장이에요. 미라.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간은 밤에 위장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일을 못해요. 장기 중에서 장구입니다. 해독의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적인 것을 너무 많이 접하는 이 시대에 저녁을 굶어서 간이 해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독성 물질에 취해버리고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장을 중심으로 위가 일할 때 대부분의 장기는 거의 쉬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러나 위가 비어 있을 때 모든 장기는 활성화돼서 내 몸의 조직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요. 우리가 그걸 호메오스테이시스라 그래가지고 오뚜기를 갖다 눕혀놓으면 손만 띄면 어떻게 됩니까? 딱 일어서듯이 스스로 몸을 회복시켜요. 그것이 자연치유입니다. 자연치유를 원하면은 저녁을 먹으면서 자연치유라는 말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추, 마늘 이런 양념 든 것들 좀 삼가하고요.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은 이제 저염식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이제 소금을 이제 안 먹게 되는데요. 소금이 부족해서 이 전해질, 이 신경계나 이제
경락에 에너지가 흐르지 못할 정도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이 나트륨이 부족하면 물에 흡수가 안 돼요. 소화기관에서. 그래서 배에서 뭐 꿀꿀꿀꿀 하고 도락물 내려가는 소리 나면 이게 소금 부족이다. 이 조금 심하면 손발이 저리고 쥐가 나고 사람이 탈수 증세가 와버려요. 그리고 갈증이 날 때 땀 많이 흘려서 갈증 날 때는 아무리 맹물 마셔도 갈증이 안 가요. 소금 한 주먹 딱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갈증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증이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갈증이 뭐 부족일 때도 와요? 소금 부족일 때도 와요. 그래서 군대 가면 구보할 때 다 뭐 줍니까? 소금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저녁을 먹어서 문제인 걸 갖다가 소금에다 다 돌려버려요. 그건 좀 더 어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고 씻고 이런 생활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방법을 바꿔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 몸 스스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몸에 음식은 한 달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뭐 목욕도 안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공기는 5분만 안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위를 비워야 하는 더 중요한 것은 저녁을 먹으면 산소가 안 들어와요. 우리 선생님 밥 먹고 뛰어본 적 있지 어릴 때? 숨 차서 못 뜁니다. 폐가 산소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폐 밑에 횡격막이 상하로 풀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횡격막 밑에 위장에 음식이 꽉 차 있으면 운동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위를 비워야만이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복식 호흡에 의해서 산소가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집에 아드님도 아마 그렇게만 하면 괜찮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저녁을 도저히 못 끊겠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 장에 유해균들이 너무 많으면은 얘들이 저거들 밥 달라는 신호가 식욕으로 들어와 버려요. 이 나쁜 균들이 어느 정도로 사는가 하면 어떤 효모균은 술을 만들잖아요. 맥주 발효시키듯이 먹은 음식을 발효시켜서 술을 만들어서 사람이 술을 안 먹어도 술을 취하게 하는데 그걸 자가양조 증후군이라 그러는데요. 위스키를 7잔 마실 정도의 혈중 농도 알코올이 검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기관의 균을 죽이기 위해서 뭐 그럴 때는 뭐 몰약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내성 없이 쉽게 얘기하면은 배추에다 소금을 절여 놓으면 물이 딱 빠지면서 소금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죠? 방부제는 뭔가 하면 소금을 얼음에다 뿌려 놓으면 물이 녹아내리잖아요. 그 원리는 뭔가 하면은 요즘 매실을 담을 때 우리가 설탕을 담가 놓으면은 매실이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해지면서 책이 빠져버려요. 이 방부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삼투압에 의해서 책을 빼내서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금, 설탕 이것도 이제 천연 방부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의식적으로 안 먹으면 또 다른 방부제로 자꾸 당겨 땡깁니다. 근데 그런 거는 또 문제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유향과 몰약이라는 나무의 송진에서 만든 거, 천연 방부제지요. 이거는 먹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관에 있는 균들을 갖다가 책을 딱 빼가지고 말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배에서 가스도 안 차고 속이 아주 편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몰라요. 건강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아픈 것만 느껴요. 그래서 내가 아마 이상이 있다 그럴 때는
늦어버려요. 자동차 한번 사고 내놓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정상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내게 준 하나밖에 없는 선물인데 이 몸은 여행 연습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것으로 끝나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져요. 물론 우리가 뭐 물건을 파고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다루는 생명의 법칙을 이해하고 삶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안 된 데에서는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런 마음이나 생각에 공병을 일으키지 못하고 다 반사돼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중에 아팠던 사람, 또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각성이 잘 되겠죠. 어쨌든지 여러분들이 뭐 오늘 오셨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인생을 바꿔보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 질문 있으면은 또 책도 있고 우리가 동영상 강의가 계속 올라가니까 좀 들으면 될 거고요.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저녁 식사와 싸움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영양소보다도 부족한 넘치는 걸 자꾸 더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미네랄을 어떻게 흙의 원소를 어떻게 잘 공급받아서 내가 원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초점 맞추는 거.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학적인 걸 접하고 사는 시대에 화학적이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면서 화학적인 것을 해독할 수 있게 간에를 기회를 준다든지 또 산소호흡을 위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 저녁 식사 한 끼와 연관이 있다는 거. 이것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 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달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이곳에 온 당신의 아들, 딸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